네, 컴퓨터 과학개론의 정기철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컴퓨터 구조 3장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3장의 마지막 3.5절 병렬 컴퓨터, 패러렐 컴퓨터죠. 병렬 컴퓨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PC라는 개인용 컴퓨터의 시장이 포화되었다. 즉, 개인용 컴퓨터 없는 집이 없죠. 그리고 고성능을 원하는 게임이 아니어서야 컴퓨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이제 컴퓨터 성능이, 개인용 컴퓨터 성능이 어느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컴퓨터의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병렬 머신이죠. 그 병렬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병렬 컴퓨터를 컴퓨터 구조라는 3장에 넣었냐면, 실제 컴퓨터를 이제 병렬로 구현하는 게 컴퓨터 구조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렬 컴퓨터를 3장의 말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병렬 컴퓨터는 뭐냐? 그 패러렐 컴퓨터라고 하는데, 병렬은 CPU를 여러 개를 쓴다고요. 그죠? CPU를 여러 개 쓴다고요. 그래서 연산기,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써서 어떤 일을 병렬로, 동시에 여러 개의 일로 나누어서 동시에 처리해서 빨리 수행하는 컴퓨터가 병렬 컴퓨터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컴퓨터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 이런 얘기 하죠. 1년 반마다 컴퓨터 성능이 2배씩 빨라진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데, 실제로 CPU의 크기를 더 세밀하게 줄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CPU라는 어떤 하드웨어 안에 다량의 게이트들을 녹여 넣어야 되는데, 게이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게이트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회로가 이상 동작을 하죠. 그래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니까 더 집적화할 수가, 예전에 배웠죠? VLSI, 더 집적도를 높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CPU를 소형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PU를 여러 개 쓰자라는 게 병렬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는 패러렐 프로세싱, 병렬 컴퓨터는 패러렐 컴퓨터라고 하는데, 동시에 동작하는 여러 개의 CPU를 쓰자는 거죠. 다양한 병렬 처리 방식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SIMD, MIMD, SISD는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SIMD, MIMD, MD는 똑같죠. SI냐 MI냐가 다른 건데,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SIMD나 MIMD는 병렬 처리하는 이론적인 계산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SIMD는 약어입니다.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딱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struction, 기계 명령어는 하나의 종류를 쓰는데, 데이터는 동시에 여러 개를 쓴다는 거죠. N개.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스트럭션 풀에서 인스트럭션이, 동일한 인스트럭션이 여기 와서, 요 PU라는 말은 CPU의 PU입니다. 그래서 연산기, 프로세싱 유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산기, 즉 멀티 연산기가 있는데, 패러렐 연산기가 있는데, 모든 연산기는 1, 2, 3, 4번의 CPU가 동일한 연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각각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열이 있어요.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2개가 있는데, 데이터가 값이 이렇게 있겠죠. 값이 5개씩 2개의 배열, 즉 A 배열과 B의 배열이 있는데, 이걸 CPU를 하나씩 써서 만약에 2개의 배열을 더한다 치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더해야겠죠. 근데 프로세서가 5개입니다. 그래서 5개의 프로세서가 하나는 이걸 맡고 따로따로 데이터를 맡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더셈이라는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셈이라는 싱글 인스트럭션을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병렬로 수행하니까 이런 데이터 처리 방법을 SIMD라고 합니다. 가장 파퓰러한 병렬 처리 방법입니다. SIMD. 가장 대중화된 방법이죠. 또는 그와 대응되게 MIMD가 있습니다. MD는 멀티플 데이터랑 똑같고요. MI는 멀티플 인스트럭션입니다. 즉 여러 CPU가 다른 연산을,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완전히 독자적으로 노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연산을 서로 다른 데이터에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 MIMD 처리는 실제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있는 SISD는 그냥 일반적인
싱글 프로세싱이죠. CPU 하나짜리입니다. CPU 하나짜리. 그래서 이건 병렬 처리가 아니고요. MIMD, SIMD에 대응되게 싱글 프로세싱을 SISD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라 그러면 SIMD 또는 MIMD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는 게 병렬 컴퓨터일까요? 라는 겁니다. 멀티코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컴퓨터 보면 저는 이제 논리 프로세서가 4가지, 코어가 2개고 논리 프로세서 4개라고 하는데 예전에 윈도우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었죠? 이럴 때 CPU를 보면 CPU가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코어가 4개라는 겁니다. 쿼드 코어죠. 코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핵심이죠. CPU 안에 핵심적인 파트를 여러 개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쓰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PC 또는 스마트폰도 다 멀티코어입니다. 그래서 CPU 안에 핵심적인 파트를 코어라고 하는데 그 코어가 2개면 듀얼 코어, 4개면 쿼드 코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VLS의 집적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CPU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코어를 2개 배치해서 코어 2개가 병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코어는 병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독자적으로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코어 있다고 그러면 코어는 이제 별도의 캐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전체가 CPU예요. CPU 안에 코어가 2개짜리가 있으면 각각의 캐시, L1 캐시를 각각 가지고 있고 이놈들이 L2 캐시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요. 멀티코어 CPU 이론상으로는 간단하죠. CPU 안에 멀티코어가 2개 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죠? 내가 프로그램을 빨리 누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쿼드 코어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코어가 4개짜리면 내 컴퓨터가 코어를 다 쓰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C나 자바나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시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은 코어를 하나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코어를 다 쓰려면 그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툴들이 많습니다. 쿠다, 오픈MP 등등 많은데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쿠다라는 게 있다. 쿠다는 멀티코어 환경이나 또는 GPU 환경에서 병렬 컴퓨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앞절에서 GPU를 설명드렸는데요. 예전에는 GPU라는 게 그냥 그래픽 카드였죠. 게임이나 등등에서 3D 화면을 구현하는 용도였는데 요즘은 GPGPU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GP가 General Purpose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GPU를 게임이나 그래픽용이 아니고 일반 다양한 목적으로 써보자라고 하는 게 GPGPU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GPU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코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GPU를 활용해서 수행이 되는 구조로까지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분들은 GPGPU, GPU 프로그래밍, 또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향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대규모 병렬 컴퓨터 환경으로는 어떤 게 있냐? 방금 말한 멀티코어는 이제 소규모죠. PC 레벨이니까. 근데 대규모 병렬 컴퓨팅 환경이 어떤 게 있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그리드. 클러스터는 요런 하나하나가 PC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대개 여러 개를 설치해서 수대에서 수만 대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머신으로 사용하는 것을 PC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죠. PC 클러스터. 그래서 수대에서 수만 대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때는 근거리 랜을 이용합니다. 1기가랜, 기가비트로 기가비트의 속도로 전송되는 랜선을 통해서 연결된 컴퓨터가 클러스터이죠. 최근에 알파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알파고가 딥러닝이다 해서 머신러닝 이야기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근데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요 한 줄 한 줄이 서로 다른 형태의 알파고가 돌아갔던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가장 성능이 좋았던 분산 환경이었는데, 넘버 오브 CPU가 1920개의 CPU를 쓴 병렬 머신입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GPU도 280개의 GPU를 쓴 병렬 머신이라고요. 실제로 PC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구글이나 같은 큰 IT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PC 클러스터링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상화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PC 클러스터 병렬 머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클러스터 대비되는 또 다른 게 PC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리드는 우리말로 하면 격자라는 건데, 클러스터라는 게 고속의 랜으로 연결된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 반면에 그리드는 그냥 뭐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속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속의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특정한 일을 분산 처리하는 뭐 그런 것들을 그리디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제 3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25쪽까지고요. 126쪽부터 요약된 내용과 128쪽부터 다량의 연습 문제가 136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연습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나오는 질문은 해당하는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저와 같이 3장을 마쳤습니다. 이 책이 13장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4분의 1 정도를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하셨던 노력을 4배 정도만 더 들으셔서 끝까지 완주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